2021년 소득에 대한 연방국세청 IRS의 세금 보고 접수가 1월 24일 시작되었으며 올해의 제출 마감은 4월 18일입니다. 팬데믹으로 올해 세금 보고 처리와 환급에 심각한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근무 직원이 줄어들고 업무 처리 속도가 떨어져 아직 지난해 관련 업무도 제대로 마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IRS의 인력은 17%나 줄어든 반면 세금 보고 업무량은 19%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연방정부의 3회에 걸친 스티뮬러스 체크 발송과 선지급 아동 텍스 크레딧 등 다양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의 관리 업무 등을 IRS가 맡았습니다. 각 개인 납세자들은 가능한 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 꼼꼼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넷 카운티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4월 1일까지 홈스테드 면제를 확인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스테드 면제는 거주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주민을 대상으로 카운티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귀넷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시하면 우크라이나에 몇 분 뒤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영국 국방부 차관이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차관은 현지 시간 14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에게 즉각 출국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히피 차관은 3개월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라며 푸틴이 지시하면 몇 분 뒤 미사일과 폭탄이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는 영국인들이 출국할 기회가 있는 지금 떠나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오는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설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통화하는 등 위기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영내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3면을 병력 13만 명으로 둘러싼 상태입니다. 벨라루스에서는 합동훈련을, 흑해에서는 해군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 12일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거리로 나와 단결 의지를 다졌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며 수도 키예프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한 학생은 패닉은 쓸모없다. 우리는 단결하고 싸워야 한다고 외쳤으며 일부는 전쟁은 답이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저항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두 어린 자녀와 함께 행진에 동참한 나자르 노보셀스키는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70대 주민은 즉시 나토에 가입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으며 67세 의사 나탈리아 사보스티코바는 왜 푸틴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우크라이나를 즉시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피겨 여왕 김연아가 도핑을 위반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2021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검은색 이미지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도핑을 위반한 운동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리에바는 국제대회에서 피겨스케이팅 신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우는 등 피겨 신성으로 떠오른 선수입니다.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총점 세계 기록을 모두 세우면서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선수권 대회에서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성분은 협심증 치료에 쓰이며 흥분 효과를 일으키는 탓에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금지 약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이날 극히 제한된 사실에 기초해 이 사건 관련 법률을 고려한 결과 발리에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이 부과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며
발리에바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인 발리에바가 세계 반도핑기구에 따른 보호 대상자라는 점, 올림픽 기간에 나타난 양성 반응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론과 함께 2006년생의 어린 선수를 이런 상황으로 내몬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발리에바가 아니라 코치, 의료진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984 사라예보, 1988 캘거리 올림픽에서 2회 연속 피겨 여자 싱글을 제패한 카타리나 비트는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어른들은 모두 영원히 스포츠계에서 추방당해야 한다며 알고도 이런 일을 발리에바에게 했다면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원칙에 따라 발리에바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발리에바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올림픽은 영원히 더럽혀질 것이라고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피겨 선수였던 폴리나 에드먼즈는 금지 약물을 사용한 것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용서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약물 복용을 한 선수들이 만든 기술 점수의 기준 때문에 다른 깨끗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희생자의 유족들이 약 4조 원가량의 미국 내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산을 배상금으로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국에 동결된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금 70억 달러 중 절반인 35억 달러를 법원이 9.11 테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절반 35억 달러는 아프간 국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앞서 2012년 미국 법원은 150여 명의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탈레반과 알카에다 등 9.11 테러에 책임이 있는 집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약 70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판결에도 각지에서 숨어 지내는 탈레반 등 테러 집단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받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미군의 아프간 철수와 탈레반의 집권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탈레반에 축출된 아프간 정부가 당시 뉴욕 연방은행에 7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남겨놓은 채 사실상 공중분해됐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그 돈이 자신들의 자산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탈레반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 정부는 이를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테러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해 9월 이 자산을 자신들을 위한 배상금으로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이익에 관한 민감한 사안으로 다양한 외교적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일단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안보팀과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총동원돼 이 문제를 숙의한 끝에 아프간 정부의 자산을 절반씩 배분해 테러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상과 아프간 국민들에 대한 지원에 쓰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부가 아프간 자금을 배상금으로 활용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일 뿐 지급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부가 외국의 자산을 국내용으로 징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국은 이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에 탈레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탈레반 정부 대변인인 모하마드 나임은 11일 트위터에 아프간 정부의 동결 자금을 미국이 도둑질하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결정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산으로 탈레반 등 테러 단체가 지불해야 할 빚을 대신 갚는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기반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아시아 담당 존 시프턴 국장은 70억 달러는 모두 아프간 국민들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주권 국가의 자산을 징발하고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위기의 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